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에요. 사실은 여기 통계적 추정은요, 대표적인 단원명을 써놓은 거고 추정과 추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출과 추정. 이 추정 파트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파트, 이 단원에 속해 있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추출과 추정.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 단원에서는 추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이 다음 단원이 추정에 대해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용어부터 이제 추출을 할 때 상황을 용어를 정해요. 그게 뭐냐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뭐겠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전체 수를 다 조사하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걸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전체를 조사할 수 없어.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야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구라고 해봐. 정구의 수명을 조사할 거야. 우리 회사의 정구 수명. 그럼 평균적으로 뭐 10,000시간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할 건데, 발표를 할 건데, 만든 전구마다 다 조사해. 전수조사해. 그럼 뭘로 팔아? 다 계속 10,000시간 동안 다 켜놓으면 뭘로 팔아? 안 켜놓은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든 것들 중에 일부분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타이어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타이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다 전수조사하면 이거 어떻게 뭘로 팔아? 남은 게 없잖아. 그런 것들은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 전수조사는 꼭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총 인구 조사를 해. 근데 뭐 대충 뭐 표본 뽑아가지고 인구 몇 명이다 이렇게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느 지역이 인구 가밀일 수도 있고, 야 모르는 거잖아. 어느 지역은 인구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이쪽 이 면적에 이만큼 인구가 있었으니까 전체 면적에 인구가 얼마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 학교의 수학 점수 평균 2학년 뭐 3학년 수학 점수 평균 이러면 이거 전수조사해야죠. 왜? 야, 잘하는 애만 뽑혔으면 어떡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는 못하는 애만 뽑혔으면 어떡해? 표본조사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걸 전수조사해야 되고 어떤 걸 표본조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표본조사를 할 때, 그 표본을 뽑아오는 원래 집단이 있을 거 아니니,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이제 모자를 계속 붙이는데 모집단이 돼요. 그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표본 집단에서 평균 낸 걸 뭐라 그러겠어? 표본, 평균, 표본들의 분산을 분산,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 이러면 되겠죠. 표본자를 붙이면 된다 이거야. 모집단은 모자를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뽑는 방법은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한다. 임의 추출한다는 건 눈 감고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러면 이런 걸 뽑을 때 우리는 보통 보건 추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보건 추출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상황을 복원시키고 뽑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개 공이 있어. 하나 뽑아. 그걸 보고 눈을 보고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걸 넣어요. 다시 상황을 복원해서 다시 10개로 만들어. 이런 걸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뭐예요? 상황 복원을 안 시키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 뽑으면 그거 버려. 다시 또 하나 뽑고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로 한다라는 걸 간주합니다. 임의 추출할 때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2개를 뽑는데 임의로 비복원 추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해되십니까? 다음. 1382번.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몰라요. 전수조사에 적합한 것을. 느낌을 잘 모르거든. 형광등 수면조사 뭘로 팔어? 이거 전수조사하면 뭘로 파냐고. 형광등 다 조사해. 수명을. 그럼 팔 게 없잖아. 자, 2번. TV 프로그램 실시간 시청률.
예, 그럼 전국의 TV 튼 사람들의 뭐 보고 있는지를 다 조사하면 얘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요. 아시겠죠? 3번 우리나라 고등학생 하루 평균 수면 시간. 고등학생들마다 수면 시간을 다 조사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3번도 표본을 조사해야 된다. 올해 쌀 예상 수확량.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표본 조사해야지. 이거를 쌀을 다 수확량을 논밭에 다 가가지고 일일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지.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얘가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야. 알겠죠? 얘도 이제 한번 보면요. 병역 의무자의 징병검사 전수조사예요. 알겠습니까? 야, 징병검사 그 표본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누가 군대 갈지 안 갈지를 검사하는 건데 뭐 표본을 뽑아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이 지역의 애들은 다 군대 가지 마! 가!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조사해야 돼. 자동차 충돌 안전성 이거 뭐예요? 자동차 그럼 다 박아봐? 만든 자동차마다 충돌시키면 뭘로 팔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거 표본 조사야. 공기 오염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의 공기 다 끌어모으면 뭘로 숨쉬고 무슨 얘기 말이 안 돼. 일부분만 가져와야지. 수질 그 한강 물 다 퍼와? 안 된다고. 이거 표본이야. 이런 거 출구라잖아. 그럼 모든 출구에 다가 있어야 돼? 전수조사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 출구조사는 대표적인 표본조사예요. 아시겠죠? 요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요것도 이제 한번 풀어줄게. 여러분이 이제 복원 비복원 이런 느낌을 잘 모르거든. 복원을 한다. 6개 공. 이게 주머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표본이 2개인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는데 2개의 정보를 뽑아내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때 복원 추출을 한다. 그럼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다 경우의 수가 6가지야. 그러니까 A는 얼마? 36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비복원으로 하나씩 뽑는다 그러면 처음에 뽑는 거 6가지, 두 번째 5가지겠죠. 30가지예요. 그 다음에 비복원으로 동시에 뽑는다 그러면 얘는 내가 2개를 딱 뽑을 건데 표본을 비복원으로 2개를 뽑는다는 건 그냥 주머니에 6개 공 중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낸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순서가 상관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2로 나눠요. 그래서 요 가를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중복순열 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순열 다를 조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별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을 했을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추출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제로 이제 추출을 해서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분산, 표본들의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너희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명심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추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이걸 구별 지으셔야 돼요. 한 번 대 여러 번. 얘가 한 번 대 여러 번인지 구별을 지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추출을 지금 한 번 한 건지 여러 번 하는 건지 이거를 구별을 지어야 돼. 용어가 매우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헷갈려 이 단어는. 근데 사실은 이것만 정립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이 단어만큼 쉬운 게 없어. 정보를 다 주거든.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답이 나와. 이해되십니까? 그건 뭐 공식도 많지도 않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 예시예요, 예시. 우리 계산을 할 때 쓰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어떤 고등학교 뭐 3학년 200명이라고 할게. 200명. 3학년 200명이 있다. 뭐 400명이라고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200명이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뽑을 거야.
한 30명을 뽑을 거야. 30명을 표본을 추출해.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니? 30. 알겠죠? 표본을 뽑은 개수가 표본의 크기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를 30명을 뽑아. 그래서 이 30명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있겠죠. 수학 성적의 평균을 조사할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뭐 30명의 키의 평균을 조사할 수도 있고, 몸무게의 평균을 조사할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을 조사를 해. 그럼 이거를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겠죠. 30명을 뽑았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30이고. 정리돼요? 머릿속에 용어가? 이게 모집단? 그러면 이 모집단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라고 하자. 우리 수학이니까. 수학 점수에 평균이 있을 거냐? 모평균 있을 거고, 이 수학 점수들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30명을 뽑잖아. 그럼 이 30명 임의 추출하는 거야. 임의 추출. 그러면 아무 얘기 없으면 뭐라 그랬니? 보권 추출. 그러니까 30명을 뽑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 없잖아. 임의 추출한다 그러면 보권 추출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200가지. 두 번째 200가지. 세 번째 200가지. 뽑았던 놈을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얘 아까 조사했는데 이거 또 뽑아보니까 또 이게 아까 또 그 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00에 30제곱까지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표본이 30명이 완성되는데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걸 머릿속에 넣지 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명을 한번 뽑았어. 평균을 구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왜? 이 30명이 알고 봤더니 이 200명 중에서 수학을 겁내 잘하는 애들만 이미 우연찮게 임의로 뽑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만 뽑힌 거야. 평균이 뭐 98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30명을 다시 뽑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뽑아서 또 평균을 내. 이해되십니까? 30명 뽑아서 평균을 내. 30명 뽑아서 평균을 내.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30명 뽑아서 평균을 내. 그러면 이 표본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 이 표본들의 평균도 있을 거고, 이 표본들의 평균이 있겠죠. 각각의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이 각각 있을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표본 평균들의 표본 평균들 가지고 새로운 어떤 자료들의 분포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 번 뽑는다의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뽑았을 때 이 한 번 뽑은 표본 집단에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표본 분산이 있을 거고, 거기서 루트 씌운 표본 표준 편차가 있겠지. 한 번 뽑은 거에. 이해돼요? 그 한 번 뽑은 녀석에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30명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 내라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이 30명 점수 더해서 30으로 나누면 돼. 그런데 한 번 뽑을 때 이 30명의 표본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요. 약간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30명의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잖아. 편차 이렇게 빼죠.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다 xi 다 더해서 우리 이 뽑은 개수 30으로 나누면 되죠. 이해돼요?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땐 n-1로 나눠요. 요게 이제 뭐냐면 표본의 개수가 30일 땐 29로 나눠라 이런 얘기야. 29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혼란이 오죠. 자, 이거는 한 번 뽑을 때만 하는 거고, 이 한 번 뽑을 때 얘를 29로 나누는 이유는 원래 모분산하고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30으로 안 나누고 29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비가 n대 n-1이거든. 그래서 얘를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표본 분산이 되는 거예요. S는 표본 표준 편차야. 그걸 제곱꼴로 쓴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들 중에 주의해야 될 건 요거 하나. n으로 나누면 안 되고 n-1로 나눠야 된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몇 번 뽑은 거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 알겠습니까? 한 번 뽑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 번 뽑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또 있겠죠. 여러 번 뽑았을 때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 한 번 뽑았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1, 2, 3이야. 확률이 만약에 그냥 3분의 1 얘니까 이렇게 할게요. 모집단이 이거야. 그럼 이게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 공이 1이라고 적힌 거, 2라고 적힌 거, 3이라고 적힌 공의 개수가 다 똑같다 이 얘기야. 두 개 있든 한 개 있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 뽑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지. 2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요거 달라질 수도 있어요. 1의 눈이 2개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1은 2개, 2는 1개, 3은 1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서 표본의 크기를 2로 잡아요. 2개를 뽑겠다 이거야. 그래서 평균을 내. 그럼 이미 추출하는 거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보건 추출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9가지가 있을 거야.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2, 1, 2, 2, 2, 3 또 있겠죠. 3, 1, 3, 2, 3, 3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 거냐면 아까 수학 점수 우리 예를 든 거 200명 중에 30명 뽑았는데 1이라는 사람들이 뽑힌 거야. 1, 2라고 뽑힌 거라고. 그러면 걔네들 점수가 있을 건데 걔네들 점수 가지고 평균을 내라고.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야. 2개 더해서 2로 나눠요. 2개니까. 알겠어요? 그럼 얘 얼마야? 1이지. 얘 1.59. 얘는 뭐야? 2.9. 1.59. 2. 2.59. 얘는 2. 2.59. 얘는 3.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각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얘는 지금 한 번 추출하고 있는 거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는 이 9가지들 중에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 난 이것만 보겠다. 그럼 얘네들의 분산 구하여라? 그러면 n-1로 나누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은 그게 아니야, 얘들아. 표본 평균들 얘를 대표하는 변수를 요런 기호를 써요. 바. 얘를 x바라고 읽어요. 얘를 뭐라고 읽어? x바. 그럼 x바 가지고 얘도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자 이거야. 얘를 만들어 보면 1, 1.5, 2, 2.5, 3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각각의 확률이 뭐냐? 전체 가지수 9가지들 중에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1, 한 가지. 1.5가 나오는 건 2가지. 2가 나오는 건 3가지. 2.5가 나오는 건 2가지. 3이 나오는 건 한 가지 되는 거 보이십니까? 다 구해준 거야, 선생님이. 이해돼요?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 가지고 평균을 또 낼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거 왜 구했겠어? 평균 내려고 구한 거야. 놀랍게도 여러분, 얘 가지고 평균을 내라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기대값 얘가 되더라. 놀랍게도 이 사실을 발견해요. 얘 가지고 그냥 평균 낸 거랑 똑같아.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해봤자 얘 가지고 평균 낸 거랑 똑같다니까? 얘 평균 얼마야? 2지? 얘도 2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거, 표본 평균들 이 녀석들의 분산을 구하면, 뭘 구하면? 분산을 구하면 얘는 모 분산을 n으로만 나누면 돼요. 이 표본의 크기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추출. 여러 번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은 한 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개가 나와요.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은 아주 심플해.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 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얘네들의 분산은 놀랍게도 모 분산을 뭘로만 나누면 된다? 표본의 크기 2로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이걸 물어볼 거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이 표를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를 구해서 요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표본 분산인 거야. 여러분이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표본 분산은 한 번 뽑았을 때 그 한 번 뽑은 표본들 가지고 분산을 내는 거야. 30명의 수학 점수들 가지고 분산을 낼 때는 n-1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30명씩 뽑은 거를 30명 뽑고 30명 뽑고 30명 뽑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평균 내고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한 거예요. 달라요. 완전 달라. 알겠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만 나누면 된다. 즉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의 반비례 관계죠. 아시겠습니까? 요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자, 문제 볼게요. 1385번입니다. 여러분, 대표 문제. 얘를 보면 0이 나올 확률 3분의 2, 2가 나올 확률 2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에요. 이게 모집단이야. 근데 2개 이미 추출한대. 이때 이거 구하래요. 그럼 2개 뽑아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거 표본 평균 2개 뽑아서 평균을 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나올 수 있는 거 역시 몇 가지겠어?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9가지지 않겠냐? 0, 0 나올 수 있고 0, 2 나올 수 있고 0, 4 나올 수 있고. 이해돼요? 또 뭐 나올 수 있어? 2, 0, 2, 2, 2, 4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마지막 4, 0, 4, 2, 4,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되니? 이제 조금 느낌 와? 그러면 이게 표본의 크기가 2개인 표본 집단이야. 이 녀석들의 평균을 내야지. 그러면 x 바들이 될 수 있는 걸 보면 0, 1 이거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다. 지금 2개 더해서 2로 나눠. 말 그대로 평균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표본들을 뽑은 녀석들의 값들의 평균. 그러니까 1, 2, 3 얘는 뭐야? 2 얘는 뭐야?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0, 1, 2, 3, 4야. 알겠니? 그때 뭘 구하래요? 이 표본 평균들이 뭐가 되는 거? 2, 2야. 부등식. 해당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부등식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 부등식에 해당하는 변수만 찾으면 돼. x바가 뭐뭐 될 수 있다? 0 또는 1. 2개만 조사하면 되겠는데 등호 없잖아. 이산확률 분포는 등호 중요해. 요거 2개 0하고 1은 있잖아.
그럼 0을 찾아보면요. 0 파란색 동그라미 0. 요거 하나예요. 그럼 0이 될 확률은 0, 0 뽑혀야 되니까 0 뽑힐 확률 3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0, 0, 9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평균이,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해볼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0이 아니면 2, 0이야. 그치? 근데 0이 나올 확률 3분의 1, 2가 나올 확률 2분의 1. 두 개 곱하면 6분의 1이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지금? 6분의 1이 몇 개? 2개 있다고.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9분의 3이니까 9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맨날 자, 유형 3번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뭐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면요. 표본 평균 크기가 m인, 표본의 크기가 n인 녀석의 표본 집단의 평균을 내. 그 평균은 여러 개야. 이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평균이 뭐가 되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똑같고. 알겠습니까? 분산은 n으로 반비례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진입 판정할 때 은근히 잘 나오거든. 정규 분포를 모집단이 따라요. 그러면 n을 몇 개를 뽑든 표본의 개수가 몇 개든 표본 평균들의 집단은 정규 분포가 돼요. 그런데 n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뽑으면 아까 봤지? 표본 평균이 종류가 되게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규 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든 아니든 우리는 표본 평균 집단은 정규 분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빈칸 넣기입니다, 여러분.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 모평균. x바의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뭐한다? 반비례. n 나눴잖아요. 알겠죠?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분포는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 분포. 요런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자, 유형 4번은요, 여러분. 이제 용어 정리하는 거고, 공식 정리한 거예요. 모평균, 표본 평균, 다 아시겠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모평균하고 어떻다? 똑같다. 알겠습니까?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얘는 뭐예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예요. 알겠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랑 달라요. 표본 표준 편차는 뭐예요? 표본 표준 편차는 한 번, 얘는 여러 번. 알겠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다. 그럼 여러분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m은 50 또는 2x 이렇게 쓸 수, 이게 더 나아. 나는 이게 더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5. 얘는 이게 더 나아.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들 x바 x바는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이랑 똑같다. 이걸 a라고 했으니까 a는 50. 표준 편차는요. 분산으로 하는 게 더 선생님은 좋거든요. 자, 모 분산은 25야. 그러면 여기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준 편차 제곱 9분의 1이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한다? 모분산 25를 n으로 나눠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은 9하고 25를 곱한 거죠. 225.
그래서 A랑 N을 더하라. 답은 275. 답은 4번. 다음. 자, 다음 쪽에 1400번 풀어줄게요.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하여 N을 표본 이미 추출을 했다.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이 라지 X바는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이겠죠, 여러분. 이 X바 표본 평균들을 N번을 한 번 뽑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뽑은 거야. 그럼 이 X바 분포가 있을 거야. 얘의 평균은, X바들의 평균은 뭐가 되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 뭐가 되고, 모평균이 되고. 알겠습니까? 여기 모평균 3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X바도 3이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뭐가 되고,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된다니까. N의 반비례. 자, 그런데 여기 모 분산 안 줬거든요. 이걸 줬어. 근데 우리 분산 성질 있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25 빼기 9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야? n분의 16이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 16을 n으로만 나누면 돼요. 그런데 얘를 줬어. 그러면 얘도 vx 반은 똑같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라? 평균의 제곱. 이거를 빼라. 그래서 13에서 이게 n분의 16이었죠 아까. 13에서 뭘 빼라? 평균 3의 제곱 9를 빼라. 이 얘기라고. 그럼 n 얼마면 돼요? 4면 되죠. 답은 1번. 다음. 자, 유형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여러 번 뽑았을 때의 일이야. 우리가 x에 대한 분포를 주면 모 평균과 모 분산을 구할 수 있거든. 그거 가지고 크기가 n인 녀석의 표본 평균들의 집단에 표본 평균들이 새로운 변수 집단이 된 거야. 그 녀석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거 가지고 확률분포표를 이 녀석에 대한 확률분포표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만들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5개 만들 거야? 경우수 되게 많아. 아시겠죠? 처음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3의 5제곱 243가지예요. 그럼 243가지 각각 평균을 내서 이 같은 것들 모으고 확률 구하고, 야, 이거 미친 짓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x의 모집단의 평균 구해. 얘는 뭐야? 마이너스 6분의 0, 2분의 1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은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모평균. 그럼 분산 구해요.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부터 구할게요. 제곱의 평균 x제곱을 구하면 1, 0, 1이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제곱의 평균. 그래서 6분의 1, 0,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러면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모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얘에서 얘 제곱을 뺀 거야. 그럼 9분의 6에서 9분의 1을 빼니까 9분의 5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크기가 n이 5인 녀석의 표본 평균들의 집단을 찾을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x반은 모평균과 똑같고요. vx반은 모분산 9분의 5를 뭘로 나눠? 5로 나눠 곱하기 역수 n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하래요. 또 제곱의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은, 이름 어렵죠? 얘 자체가 이름이 표본 평균이라서 그래. 표본 평균 제곱의 평균. 기대값은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 기억나십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답은 3번. 다음.
자, 유형 6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모두 똑같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만 나누면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1417번 볼까요? 여기에 1123이라고 적혀있는 공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을 2개를 이미 추출하였을 때 그럼 얘는 한 번 뽑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뽑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걸 구하라는 거는 한 번 뽑는 거야, 여러 번 뽑는 거야. 2개씩 표본의 크기가 2개인 녀석을 이미 추출한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개인 거를 한 번 뽑는 거니? 2개씩 여러 번 뽑는 거니? 이걸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러 번이죠, 여러분. 여러 번이에요. 이게 2개로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최다 구해라. 표본 평균을 전부 다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라, 이 얘기야. 2는 앞으로 빼낼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2개 표본이 나올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를 모집단을 구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모집단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모집단. 그러면 1은 4개 중에서 2개 있으니까 4분의 2, 2는 4분의 1, 3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 모평균은 뭐예요? 4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2, 3 4분의 7이죠. 이게 뭐다? 2x바다. 여러분, x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평균이 누구랑 똑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들과 똑같다. 아직 이거 개념 못 잡으면 안 돼요. 이제 다음 단원이 통계적 추정이야. 모평균의 추정을 한단 말이야. 그때는 이런 상황을 한 번만 뽑고 이 모평균 4분의 7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거꾸로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가 200명이 있어. 전교생이 200명. 200명 너무 적나? 2000명이야. 근데 수학 점수의 평균을 알고 싶어. 2000명에. 우리 학교 전체 2000명의 평균을 알고 싶어. 그러면 2000명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30명만 뽑아서 평균 내서 조사를 해. 이해돼요? 그게 2000명의 평균과 똑같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돼요? 선생님 똑같다면서요. 야, 이거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똑같다는 건 뭐야? 그 30명을 뽑고 평균 내고 30명을 다시 뽑고 평균 내고 다시 뽑고 평균 내고 다시 뽑고 평균 내고 이 평균 낸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똑같다, 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건 한 번이 아니야, 지금 여러 번이야. 이 x 라지 x 바는 표본 평균들을 대표하는 변수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요것만 구별하면 돼. 이렇게 여러 번 뽑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하는 건 너무 어렵다니까. 왜 그래? 이걸로 구하는 건 없어. 이걸로 구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구해야지, 직접. 표본 평균이 1.5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이럴 때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얘만 구하던가. 얘 어떻게 구해요? 이왕 쓴 김에 이거 얘기하면 얘 어떻게 구해? 이게 표본 평균 말 그대로 크기가 2개인 자료 2개를 뽑아가지고, 이미 추출, 보건 추출이야. 2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라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2개 더해서 뭘로 나눠라? 2로 나눠서 1.5가 나오는 걸 생각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2 뽑고,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 1 뽑으면 이거 2개 더해서 2 나눠봐. x바가 뭐야? 1.5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1이 나올 확률 뭐예요? 처음에 1이 나올 확률 4분의 2, 2가 나올 확률 4분의 1. 그래서 얘는
16분의 2니까 8분의 1이에요. 이게 8분의 1이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있다. 4분의 1, 2,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 이렇게 곱하면 된다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게 크기가 두 개인 표본 평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확률 분포표 만들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얘가 나온다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얘기야. 나중 되면 우리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 하나를 뽑아요. 하나. 표본의 크기가 2인 경우를 한 번 뽑는다고. 그럼 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얘 평균 1.5가 나오죠. 그 1.5 가지고 4분의 7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모르는 모평균을 찾아가는 거라고. 추정하는 거야. 내가 구한 1.5라는 표본의 평균이 이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몇 퍼센트 확률로 이 구간 내에는 존재한다.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라고요. 흐름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한 번과 여러 번 뽑는 거에 차이점 알아야 돼요. 얘는 한 번, 얘는 여러 번. 이거 한 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경우의 수를 특정 지어가지고 뽑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요거 vx 바 구하라 그러면 이거 4는 어떻게 돼서 나와요? v의 성질 제곱돼서 나오죠. 분사는 제곱의 평균. 그러면 vx 바를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x 제곱을 구한다고 보통. 그래서 제곱의 평균 얘는 4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2, 4, 9 2, 4, 9 더하면 4분의 15 이렇게 됩니까? 그럼 분산 어떻게 돼요? 분산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러면 얘는 위아래 4를 곱하면 16분의 60 빼기 49 16분의 11 되겠네요. 이게 분산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2의 x바 더하기 4는 제곱해서 16vx바 이게 바로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뭔 얘기인지? 요거는 그냥 나오고 얘는 제곱해서 나오고 그럼 얘는 얘랑 똑같고 모평균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7 2분의 7 되고 16 곱하기 vx바는 어떻게 구해? vx바 어떻게 구해 근데? vx바는 또 이렇게 구해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 vx를 n으로 나눈다니까.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 얘는 지금 16분의 11을 2로 나누면 돼요. 알겠습니까? 2로 나누는 건 곱하기 역수. 그래서 32분의 11이지. 그러면 결국은 2분의 7 더하기 11 이렇게 해서 2분의 18 9가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거지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 x바가 표본 평균이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만 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다음. 자, 드디어 이제 기본적인 개요가 끝난 거고 기본적인 개요는 끝났고 제대로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추출을 하는 녀석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모집단이 이렇게 따르면 n개의 표본을 뽑으면 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 정규분포 뭘 구하는 게 핵심이야? 확률.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이 30 이상 40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5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확률 문제로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거 구해가지고 그냥
추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정규 분포를 하나 더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그래서 확률 구하면 돼요. 표준화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1422번. 정규분포 모집단을 따르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때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4인 걸 뽑는데, 그럼 선생님처럼 한번 써볼래? 앞으로 니들 혼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써. 정보를 취합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이걸 따르면 여기다가 n은 4 이렇게 쓰는 거지. 표본의 크기 4. 그러면 x반은 따른다. 어떤 걸 따라요? 어떤 걸 따라요? 얘 똑같다고요. 얘는 40.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얘들아. 4는 2제곱이죠? 이 4를 여기 밑에 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깔고 제곱으로 묶어. 그러니까 제곱되기 전 녀석끼리 나누시면 돼요. 2분의 4, 2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니? 이거 제곱꼴로 쓰라 그래서 표준편차 제곱꼴로, 여기 분산 자리지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 물어본 거야. p, x바. 이거 새로운 변수야. x바라는 표본 평균 변수.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표, 준, 하, z로 바꾸면 된다고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포는요, 자기 자신의 평균을 양변에 빼고요. 40, 40 빼고 그 자신의 표준편차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44에서 40 빼면 4 남는데 2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표준 0이죠. 평균.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반절은 0.5. 0부터 2까지는 여기죠. 여기다 0.5 더하면 0.9772.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1427번 감을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풀어줄게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의 평균은 얘, 표준편차는 얘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선생님처럼 쓰는 거야. 아,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모집단은 201.5, 표준편차는 1.8제곱. 요걸 따르는데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 9개를 이미 추출하면 평균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9개의 평균. 얘는 평균이 당연히 201.5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얘는 3의 제곱이죠. 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1.8. 3분의 1.8은 0.6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정규분포라고 생각해. 그리고 문제에서 읽어봐봐. 이 9개의 표본 평균, 9개 표본이죠. 이 녀석을 평균 낸 게, 즉 이 녀석이 x바가 200 이상일 probability, 확률 구하여라. 이런 얘기라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표, 준, 하. 그래서 z로 바꿔주시고요. 200에서 201.5를 빼면요, 마이너스 1.5거든요. 이거를 0.6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표준편차.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5니까 3으로 나누면 2분의 5, 마이너스 2.5보다 크다야. 그러면 마이너스 2.5보다 크다면 여기에 0이니까 마이너스 2.5보다 크다는 요거랑 0.5랑 더하시면 되죠. 절반은 0.5. 그럼 얘는 양수, 얘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0.5 더하면 0.9938.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어떤 화장품 공장에서 무게가 201.5가 평균이고 표준편차 1.8이야. 그럼 9개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건 200g 이상일 확률이 몇 퍼센트? 99.38%라는 거야. 거의 100%에 가깝죠. 알겠습니까? 다음. 자, 1433번을 선택한 이유는요, 여러분. 얘를 보시면 다음 쪽에 제품의 무게에 얘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얘는 X 무게가 따른다.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A, B 둘 다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미 추출.
A, B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9 이상 13 이하. 이거를 되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독립 들어가는 용어가 뭐뭐 있었어요 또? 독립사건? 그쵸?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똑같을 때. 또 뭐가 있었어?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렇죠? 독립시행을 따르는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를 우린 뭐라고 불렀고? 이항 분포라고 불렀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는 여러 가지 포진되고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각각 표본 평균을 구했다 이런 얘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저 A, B가 의미하는 건 이제 표본의 크기 4죠. 그럼 X 바가 표본 평균들은 평균이 10을 따르고 얘는 2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제곱 묶어내고 2로 나누시면 돼요. 1제곱 되겠죠. 이거가 A 입장에서 9 이상 13 이하 1 확률, 이거를 그냥 A라고 쓰지 말고 X 바라고 할게요. X 바라고 하면 얘 확률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Z, 얘는 10 빼고 1로 나누면 3이죠. 10만 빼면 돼.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로 구하고 0부터 3은 그냥 0부터 3으로 구하고 얘랑 두 개 더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 두 개 더하면 얘는 0, 1 주니까 4, 1 주면 8, 0.84 나와요. 이제 그 다음 녀석이 무슨 얘기냐면 A, B가 독립적으로 나온다? 그럼 A가 이거일 확률도 얘, B가 이거일 확률도 그냥 얘라는 거야. 그럼 둘 다 이게 나온다? 이랬어. 그럼 뭐야? 둘 다 9 이상 13이 나온다? 무게가? 그럼 뭐야? 곱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84 제곱이에요. 그러면 0.7056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무게는 이렇게 따르는데 얘를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4개를 추출을 했을 때 무게가 9 이상 13 이하가 되는 걸 1000개를 조사했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1000개를 조사했다. 그러면 이항분포가 되는 거라고. 0.84 아니면 0.16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무게가 이거 사이 아니면 다른 무게지 뭐. 알겠습니까? 이게 이항분포로 이제 나중에 바뀔 수가 있고 얘는 그냥 두 개 곱하라는 거야.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라. 알겠죠? 다음. 자, 여러분 유형 8번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1000개씩 상자에 넣어 판매를 하는데 이 상자에서 16개를 추출을 한대. 그럼 이 16개가 뭐야? 표본의 크기 요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의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정산 판매, 12.7 이하면 할인 판매다. 표본 평균이 그랬으니까 X바가 12.7 이상이면 정상 판매. 이 표본 평균이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 이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거예요. 말이 기니까. 근데 A 상자에 들어있는 무게는 평균 16, 표준 편차 6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A 상자는 몇 개 들은 거예요? 여러분? A 상자 몇 개 들은 거냐고요? 대답하기 싫어요? A 상자 1000개 든 거잖아요. 생산된 거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대요. 그러니까 A 상자에 1000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B 상자가 있는데 B 상자도 1000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1000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했으니까 얘는 A 상자의 뭐예요? 모집단이 되는 거지. A 상자의 모집단. 그러면 얘도 표본의 크기 16개는 고정되어 있잖아. A 상자 안에서 16개를 뽑아보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A 바라고 해볼게. A 바라는 표본 평균 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16 되고 그대로 오는 거죠. 모평균. 그리고 이 16을 4의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묶어서 4분의 6 전체 제곱, 즉 2분의 3 전체 제곱 요렇게 바꿔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표본 평균들의 무게가 12.7 이하면 할인인데 문제에서 뭐래? A 상자가 할인돼서 판매될 확률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A 상자의 표본 평균이 12.7 이하가 될 확률. 표본 평균이. 그럼 할인될 확률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표준아, 얘도 그냥 변수일 뿐이야. Z. 그러면 얘는 12.7 빼기 16 하면 얼마예요? 3.3이죠. 마이너스 3.3. 이거를 2분의 3 표준 편차로 나눠라. 이게 표준화야. 조금 지저분하죠. 계산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등호부터 나눠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2점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2면 이거보다 작다잖아. 그러면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2.2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0.5에서 마이너스 2.2부터 0까지의 확률, 즉 0.4861을 빼면 되죠. 그래서 0.5 빼기 0.4861 이거를 빼면 0.0139 이렇게 된다. 이게 스몰 p. A 상자에서 할인될 확률. 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제 B 상자를 볼게요. B 상자는 무게가 여기에요. 무게가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요번에는 B 상자는 정상 판매될 확률. 정상 판매는 표본을 16개를 뽑은 후에 이 16개의 표본들의 평균이 이 녀석의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정상 판매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정규분포 표본 16개의 정규분포는 10 2분의 3의 제곱 똑같네요. 얘만 다르고 여기가 6이니까 똑같잖아. 자, 그래서 이 B 상자의 표본 평균 얘가 12.7 이상일 확률, 이게 정상 판매될 확률 스몰 q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똑같은 걸 두 번 구하는 거거든 그냥. 그러면 얘도 z로 바꾸고 10을 빼면 2.7이고요 2분의 3을 나누죠. 그러면 얘는 0.9가 돼서 2를 곱하면 1.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8이 나와 있네요. 그쵸? 얘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인데 1.8보다 크대요. 그러면 0.5에서 0부터 1.8까지의 확률 이걸 빼주시면 되죠. 이거 똑같네요. 0.5 빼기 0.4641.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0.035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P, 이게 Q, P하고 Q를 더하래요. 두 개 더한 거 여러분이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으니까 359, 139, 498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장이 엄청나게 긴데 결국은 되게 단순해. 그냥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구해서 그게 정상 판매될 확률, 할인 판매될 확률을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
자, 여러분 유형 9번 늘 하던 겁니다. 얘를 선생님이 표본 평균들의 새로운 정규 분포로 바라봐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1442번 같은 문제가 만나잖아. 얘 정규 분포가 있는 거고 얘 정규 분포를 찾아주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9개인.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보라니까. x는 정규 분포가 얘래. 77, 6제곱.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9개래. 9개를 뽑으면 표본 평균들은 분포가 이렇게 된다. 77 똑같고 얘는 3제곱이죠. 제곱으로 묶어서 6을 3으로 나눠 2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분포가 2개 만들어지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제 표준화시키면 같은 거를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얘부터 표준화를 해보면요. 여러분 자변 얘 표준화하면 해당하는 변수의 평균을 빼는 거야. 그리고 해당하는 변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을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얘는 89에서 77을 빼면 12니까 6으로 나누면 2 요렇게 돼요. 그 우변도 이거랑 결가치가 똑같아야 돼. 결가치가 얘는 77을요 빼고 77 빼고 x바의 분포 가지고 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똑같네요. 와 땡큐. 이게 다르면 좀 고민되는데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이거 끽해봐요.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1 이게 똑같은 확률이거든. 마이너스 2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달라봐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a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2가 되면 된다. 됐습니까? 그럼 a는 얼마? 81. 답은 4번. 다음. 자,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도 똑같은 겁니다. x바에 대한 분포를 새로 만들어라. 새로운 정규 분포 문제야. 그래서 모집단이 따른다. 얘가 평균 52제곱. 그런데 표준 편차 크기가 4인 거. 표준 편차란다. 표본 평균. 그럼 x바는 따른다. 어떻게 쓸 수 있어? 50. 얘는 2제곱. 제곱으로 묶으면 2분의 2.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요 녀석이 0.5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크다 작다 이런 거 나오면 0.5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가르거든. 그래서 쟤를 표준화를 하면요 z k에서 50을 빼고 1을 나누죠. k 빼기 50인데 이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거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쟤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가 k 빼기 50이 돼야지만 0.5를 넘을 수가 있다고. 얘가 만약에 음수 쪽에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0.5를 못 넘지. 작거나 같다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크거나 같단데 0.5를 넘었어. 그러면 반대로 얘가 음수 쪽에 있어야지 크거나 같다가 0.5를 넘을 수가 있죠. 확률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0.5 더하기 이거니까 0.5를 빼 4987 3이네요. 얘가 3 돼야 돼. 그래서 K는 53. 다음. 자, 유형 11번도 계속 이제 표준화 시킨 건 새로운 정규 분포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60번 대표 문제를 보면요. 어느 과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의 무게는 요거와 요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는 800 표준 편차 14 제곱 요걸 따르고요. 얘 점검하기 위해서 크기 49 그러니까 과자를 49개를 뽑아가지고 이 평균을 내요. 그러면 x바는 또 분포를 따른다. 어떤 거? 800 49는 7제곱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제곱으로 묶어서 7로 나눈 거야 14를. 자, 그런데 요 x바가 c보다 작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 x바가 49개의 표본 평균이 c보다 작으면 사실 연속 확률 분포는 드무 의미 없고요.
이 확률이 0.02면 이상이 있다.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0.02가 나오면 이상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뭐 하면 돼요? 이제 표준화하시면 되죠. 얘는 C 마이너스 800을 2로 나눈 게 뭐가 되면 된다? 0.02. 그러면 여러분 저게 0.5를 안 넘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제 위치가 음수 쪽이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0.02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여기 값은 얼마예요? 0.48. 0.48이 나오는 게 2.05. 음수 쪽이니까 좌우대칭 마이너스 2.05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05가 나온다라는 거는 2분의 C-800이 마이너스 2.05다. 이렇게 마무리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곱하고 얘 넘어가면은 답은 795.9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답은 5번. 다음. 자, 유형 12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표본 평균들의 분포 새로 만들어서 확률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빠르게 가볼까요, 여러분? 요번에는 근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겠네. x는 따른다.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시그마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16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표본 평균. 얘는 통학 시간이 50분. 그러면 얘는 4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 앞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을 익숙해져야 돼. 얘 4제곱이니까 제곱 묶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0.4331에 그러면 얘를 뭐해? 표준화. 50을 빼고 0이네요. Z. 56에서 50 빼고 6이죠. 여기에서 얘를 나눠라. 얘 나눠라를 곱하기 역수. 그래서 선생님처럼 시그마 분의 4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럼 시그마 분의 24가 되겠죠. 요 자리가. 그러면 시그마 분의 24가 얼마가 돼야지? 이 0이거든? 그냥 0 똑같잖아. 여기가 0.433이 1.5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너무 웃긴 장난이지. 알겠죠? 그래서 위아래 8 곱하면 24니까 시그마 16.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유형 13번도 똑같아요.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찾아서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 X는 따른다.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 이렇게 따르는데 요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안 줬어요. 요번에 표본의 크기를 안 준 거지. X반은 따른다. 어떻게? 평균 10. 얘를 뭐라고 써야 될까? N은 루트 N의 제곱이죠. 이거 앞으로 엄청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이거든. 루트 n분의 2 이렇게 쓰는 거 제곱으로 묶어줘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제곱으로 묶어서 얘네끼리 나누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쓰는 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자주 나와. 자, 그러면 요 녀석 볼까요? 얘를 이제 표준화 하겠지. x바 분포 찾았으니까. 그래서 9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나누는 거야. 표준 편차를. 나누기는 선생님처럼 곱하기 역수. 요렇게 바꿔.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11 빼기 10. 1이에요. 1. 그럼 얘도 곱하기 역수. 얘만 남겠죠. 1 곱하기 역수.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 이거 밑에다 깔면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곱하기 역수를 하자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절대값은 똑같고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아니에요, 요거 지금 좌우 대칭.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얘가 2분의 루트 n. 그러면 얘는 0부터 2분의 루트 n 요거 구해서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2배. 그 2배 한 게 이것보다 커져야 돼. 얘를 2로 나눠야지.
일단 얘 2 나누면 얼마예요? 0.4 9 8 7 4 9 8 7 3이구만. 얘가 3보다 커지면 확률 넓이도 커질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끝났죠. 2 곱하고 제곱해주면 36. 2 곱하면 6이니까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의 최소값 36이에요. 36보다 커지면 이게 오른쪽으로 더 가니까 확률이 이것보다 커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구했는데 좌우 대칭인 거 나왔어. 그럼 요거의 몇 배? 2배란 말이야. 이거를 거꾸로 2로 나눠야지 이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다음. 자, 147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바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찾아내라. 요걸 요렇게 쓰지 말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꼴로 써라.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1475번. 어떤 고등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 60, 표준 편차 6제곱을 따른다. 그런데 무게가 558kg 이상이 되면 경고음을 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9명을 탑승했대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 9명을 뽑았을 때 X반은 평균 60 똑같고 얘는 3제곱이니까 3분의 6 2 시그마 2제곱 이렇게 되겠죠. 2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9명이 탑승했는데 이 무게가 이것보다 크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 아닙니까? 9명이 탑승을 했잖아? 558을 9로 나누는 거죠. 그럼 한 명당 무게가 나올 거 아니야? 표본 평균. 그러면 9, 6에 54. 와우. 정수 땡큐. 그래서 이 X바 9명의 평균 한 명당 무게가 62kg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해주시면 돼요. Z 얘는 1인가요?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얘는 0.5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0.341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0.158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추출을 한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만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